청종실록 4권 정종 2년 6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1400년 명건문 2년 예조에서 태상왕의 존호를 개운신무 태상왕이라 올리니 그대로 따르다. 예조에서 상언하였다. 엎드려 의정부 관령에 준해서 본조에서 태상왕의 존호를 의의하여 시행하기를 계문합니다. 신등은 간절히 생각하건대 고려 말년에 병난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백성들이 그 앙화를 받았는데 우리 태상 전하께서 신무하신 작품으로 중외의 군사를 통솔하여 오랜 난리를 평정해서 사방이 평안해지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위로 천명에 순응하고 아래로 인심을 얻으시어 왕위에 오르라고 권하는 정성을 명강하여 좇아서 빛나고 밝은 운수를 처음으로 열어 전하께서 전에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습니다. 마땅히 존호를 올리기를 개운 신무 태상왕이라 하여 성한 공렬을 나타내 밝게 영원한 세대에 보이는 것이 마땅하므로 소장을 갖추어 아랩니다. 왕지로 아랜대로 하도록 하였다. 관령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내는 공문서이다.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6월 2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하윤의 제1호 종묘제사를 예쓸 향을 받아갈 때 행하는 예를 고치다. 판이공 삼군부사 하윤이 아뢰었다. 제신이 장차 종묘에 나가려 하여 향을 받을 때에 전하가 비록 예를 갖추어 친히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청하건대 의관을 정제하고 분향하여 공경을 다해 전수하소서. 이 뒤부터 임금이 의관을 정제하고 친문 밖에 나가서 분향을 하고 꿇어 앉아주고 두 손을 맞잡고 서서 제신이 문으로 나가는 것을 기다려서 도로 임내하였다. 정종실록 4권 정종 2년 6월 20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세자가 대학 연의를 읽다가 좌보덕 서유와 더불어 사병 혁파와 관련한 문제를 논하다. 서유와 함께 더불어 병권을 잡는 패단을 논하였다. 당나라 현종 숙종의 일에 이르러 탄식하였다. 숙종이 이보국을 두려워한 것은 다만 이보국이 병권을 잡았었기 때문이었다. 병권이 흩어져 있게 할 수 없는 것이 감개가 이와 같다. 우리 집 일로 말하더라도 태상왕께서 병권을 잡았기 때문에 고려의 말년을 당하여 능히 화가 위국할 수 있었던 것이고 무인년 남은 정도전의 난에 이르렀어도 우리 형제가 만일 군사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사기에 응하여 변을 제어할 수 있었겠는가. 박포가 회양군을 깬 것도 또한 병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늘에 공신 3, 4인이 병권을 내놓게 된 것을 불평불만하여 마지 않았으므로 대간이 죄주기를 청하여 외방에 귀양 보냈었다. 지난날의 병권은 흩어져 있을 수 없다는 일 때문에 내가 면대하여 간절하게 일렀건만은 모두 능히 깨닫는 이가 없었다. 지금에 와서 오직 조영무가 평양에 있으면서 말하기를 세자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것이 한이다고 한다. 서유가 대답하였다. 옛날에 송나라 태조가 천하를 평정하고 국내에서 장상에게 잔치하였는데 장상들이 말하기를 천하가 평정되었으니 즐기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나는 즐기지 않다 하였습니다. 장상들이 말하기를 천하가 이미 정하여졌는데 폐하께서는 왜 즐겁지 않으십니까 하니 태조가 말하기를 처음에 경들이 병권을 쥐었기 때문에 능히 나를 추대하여 천자를 삼았으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경휘하의 장사들이 경을 추대하여 천자를 삼기를 또 경이 짐을 추대한 것 같이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공신 장상이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여 살해하고 즉일로 인수를 올리고 병권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세자의 말씀이 송나라 태조와 같습니다. 다만 공신과 장상이 송나라 태조 때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보국은 당나라 숙종 때의 환관이고 본명은 정충, 숙종의 총애를 받아서 원수부
행군 사마가 되어 전횡하다가 대종 때 피살되었다. 정종실록 사관 정종 2년 6월 20일 개축 6번째 기사. 김영렬의 고신 서경과 관련하여 사헌, 잡단, 김질 등 10여 명이 귀양 파직되다. 사헌, 잡단, 김질을 충주에 귀양 보내고 감찰 송흥, 성엄, 유사눌을 외방에 귀양 보내고 감찰 서종준 등 10인을 파직시켰다. 처음에 잡단 윤향이 3군 총재 김영렬의 고신을 서출하였는데 겸 대사헌 권근, 중승, 안성, 잡단 김질이 의논하기를 김영렬의 고신은 의논이 균일하지 않았는데 윤향이 서출하였으니 마땅히 탄핵하여 물어야 한다 하였다. 그 뒤에 김질이 먼저 본부에 사진하여 윤향을 탄핵하였다. 문화부에서 단독으로 탄핵을 행한 것을 죄를 삼아 도리어 김질을 탄핵하고 권근과 안성은 묻지 않았다. 감찰 송흥, 유사눌, 성음 등 12인이 의논하기를 권근, 안성이 김질과 더불어 윤향을 탄핵하기를 함께 의논하였는데 김질만 홀로 문화부에 탄핵을 당하니 의리에 온당치 않다 하고 바야흐로 본부에서 제좌하는 날에 권근과 안성에게 지영례를 행하지 않았다. 임금이 듣고 노하여 문화부로 하여금 그 까닭을 행문하게 하니 문화부에서 송흥 등을 탄핵하여 상소하였다. 대사헌 권근은 여러 사람의 여망에 부합한 사람입니다. 지금 송흥의 무리가 무함하고자 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송흥, 유사눌, 성음 등과 잡단, 김질 등을 직첩을 해소하고 하여 국문해 귀양 보내고 그 나머지 서종준 등 조금도 일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만 직첩만 거두고 멀리 귀양 보내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김질, 송흥 등 사인은 사사전장에 부처하고 서종준 등은 모두 파직하였다. 죄자는 사헌부나 사관원의 관원이 이를 의논하기 위해 모두 모여 앉아있는 것을 말하고 지영례는 관부의 하관이 상관의 행차를 나가서 맞이하는 예를 말한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유성이 동북방 사이에 떨어졌는데 크기가 물동이만 하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단일임으로 할애를 받는데 일본의 사신도 또한 국품 말미에 들어와 행례하였다. 옛 제도에는 단일에 반드시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하였는데 이때는 풍우가 때를 잃고 병괴가 여러 번 있었으므로 정지하고 오직 세자와 의안공 이화, 영안후 이양후, 좌정승 성성민 이하 여러 대신이 편전에 들어가 조용히 이를 의논하고 인하여 헌수하였다. 술이 취하니 종친과 재상이 일어나 춤추고 임금과 세자도 또한 일어나 춤추었다. 밤이 되어서 파하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새벽에 북방에 붉은 기운이 있었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동북면 서북면 풍해도에 크게 황충이 일어 관리를 보내 이를 잡도록 하다. 감사가 아뢰니 사신을 보내 이를 잡도록 하였다. 우정승 민재가 마침 요당에 있었는데 민계생이 안악의 원으로 있을 때 황충을 잡던 일을 농담으로 말하며 조금도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세자가 존호 올리는 것을 고하기 위해 덕수궁에 조알하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네 번째 기사. 태상왕에게 잘못 보인 참찬문화부사 조온을 완산부에 귀양 보내다.
이보다 앞서 세자가 덕숭에게 조화라니 태상왕이 세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나를 압이라고 하여 조노를 가하고자 하니 참으로 가상하다. 그러나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너희는 들어라. 조는 본래 내휘하 사람이다. 내가 일찍이 발탁하여 지위가 제보에 이르렀는데 내가 손이한 이래로 한 번도 와서 보지 않으니 사람이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있겠는가. 무인년 가을에 갑사를 거느리고 안에서 수기하다가 밖에 변이 있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응하였으니 반복하고 충성치 못함이 비할 데 없다. 너희들은 다만 너희를 따르고 아첨하는 것만 덕스럽게 여기고 대의는 생각하지 않느냐. 신하로서 두 마음이 있는 자는 예전부터 죄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세자가 돌아와 임금에게 고하여 귀양 보냈다. 정정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5번째 기사. 임금이 세자와 덕수궁에 조화라고 개운 신무 태상왕이란 조노를 올리다. 책문. 임금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덕수궁에 조활하고 옥책과 금보를 받들어 조노를 올리기를 개운 신무 태상왕이라 하였다. 책문은 이러하였다. 유건문 2년 세차 경진 7월 초하루 갑진 월 6일에 기사에 국왕씨는 개수 재배하고자 삼가 책을 받들어 상언합니다. 천령에 응하여 임금이 되어 비로소 큰 운수를 열었고 한 나라를 아들에게 전하였으니 마땅히 존칭을 극진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전장에 따라서 성효를 펼까 합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태상왕 전하께서는 용명과 지혜를 하늘에서 주었고 성경을 날로 더하였습니다. 무열은 시대를 구제하는 데 위대하였고 관이는 만물을 무육하는 데 미쳤습니다. 이에 여정의 추대함에 쫓아서 흠륭한 왕업을 세웠습니다. 바야흐로 온갖 법도가 새로워지는데 갑자기 만기를 싫어하시어 이에 대위를 내놓아 묘공에게 전하여 주시었으니 드디어 힘써 받들고 이어서 매양 삼가고 부지런하여 두려워합니다. 지극한 성덕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오직 휘호를 높임에 있으므로 신료를 거느리고 책례를 거행합니다. 신은 큰 소원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책, 보를 받들어 조노를 올리기를 개운 신무라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태상왕 전하께서는 포용의 도량을 넓히시고 부육의 자애를 미루소서. 일대를 몸받는 것은 하늘이니 억지로 이름한 도를 혐의하지 마시고 만성에 임하여 아버지가 되셨으니 길이 장수의 기약을 누리소서. 신은 진실로 기뻐하고 진실로 뛰면서 개수 재배하여 상언합니다. 임금이 책을 받들어 올리기를 끝내고 인하여 헌수하였다. 임금과 세자와 제공이 일어나 춤추어 지극히 즐기다가 점으로서 파하였다. 태상왕이 좌정성 성성린 우정선 민재 판삼군 부사 하윤에게 각각 구마 한 필 단초 각각 1필을 하사하고 삼사 좌사 이직 참판삼군 부사 최유경 첨서 이문화 전서 한상경 등에게 단초 각각 1필을 하사였으니 모두 봉숭하는 예에 집사한 사람들이었다. 정정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6번째 기사. 세자가 불러들여 고려 주서 길제가 서울에 이르다. 일찍이 길제가 경의에 밟고 행실을 닦았다 하여 삼군부에 영을 내려 이첩에서 이를 불렀었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7번째 기사. 세자가 덕수궁에 조활하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8번째 기사. 태상왕이 세자에게 나쁘다고 말하여 이무와 조영무를 강릉부와 곡산부에 각각 귀양 보내다. 동국면 도순문사 영흥윤 이무 를 강릉부에
서북면 도순문사 평양윤 조영무를 곡상부에 귀양 보냈다. 이날 세자가 덕수궁에 조활하니 태상왕이 다시 세자에게 이렀다. 조우는 자부의 아들이요 조영무는 번성하는 군사인데 내가 그 미천한 것을 불쌍히 여겨 혹은 의관도 주고 혹은 관작도 제수하여 입상 출장할 때에 따라다니지 않은 적이 없어 드디어 객공신이 되고 지위가 경상에 이르렀으니 모두 나의 덕이다. 조운과 조영무가 모두 건병을 맡아 예전에 숙직하다가 무인년에 과인이 병으로 편치 못한 때를 당하여 옛날에 애호한 은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내응하였으니 배응망덕한 것이 비할 데가 없다. 이문은 비록 조운과 조영무와 비할 것은 아니나 또한 과인에 의지하여 원종 공신에 참여하였다. 이문은 본래 남은 정도전과 좋아하며 항상 서로 모의를 하여 너희들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무인년 변에도 왕래하면서 방간 노릇을 행하며 중립을 지키면서 변을 관망하여 이기는 자를 따르리 하였다. 마침 너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와서 붙은 것이니 이는 변을 관망하는 불충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모두 정사공신의 열에 두었으니 만일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인년의 과인을 배반하던 일을 본받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만일 나를 아비라고 한다면 이 세 사람을 죄주어 사직의 장관 개척을 도모하고 후세의 불충한 무리를 경계하도록 하라. 세자가 돌아와 임금에게 고하니 임금이 부득이 귀양 보냈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9번째 기사. 대상 권근 등에게 이를 보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권근 등은 감찰이 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지 않았었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10번째 기사. 문화부에서 요청 곽충보 등 12인을 외방에 귀양 보내다. 문화부에서 상언하여 곽충보 등 12인을 외방에 귀양 보내고자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소는 이러하였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방간이 군사를 일으켜서 난을 꾸며 그의 종사를 전복시킬 뻔하였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사온데 다행히 전하에 우애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성명을 보존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분원과 반측의 정상은 헤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도당 곽충보, 이침, 이백온, 환유, 설웅, 박인길, 김보혜, 곽승우, 황제, 곽원, 임천년, 최용소 등이 또한 성은을 입어서 모두 종편함을 얻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어 죄를 뉘우치고 자책하여 성덕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기를 생각하는 것이 가한데 태연하게 방자히 굴며 그 죄악을 징계하지 않고 혹은 법과 동료들을 이끌고 조정의 길에 달리며 혹은 칼을 띠고 화살을 차고 촌락을 행행하니 제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편안할 때 위태한 것을 잊지 말고 다스려질 때 어지러운 것을 잊지 마시와 헌사로 하여금 위에 곽충보 등 12인을 먼 지방에 추방하고 그 출입을 금하여 스스로 새로워지기를 기다리고 난의 싹을 막으면 국가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205는 친척이므로 면하였다.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11번째 기사. 사헌부와 형조에서 이무, 조영무 등을 불러들이자고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대사원 권근 좌상기 박은 형조전서 여칭이 교장하여 상언하였다. 공이 있는 사람을 상주고 죄가 있는 사람을 벌주는 것은 인주의 큰 권세이고 대사에 임하여 큰 의심을 결단하는 것은 인신의 큰 절조입니다. 인주는 큰 권세로 아랫사람을 억하고 인신은 큰 절개로 윗사람에게 갚는 것이 모두 지극히 공정한 데서 나올 뿐입니다. 곽광이 창읍왕을 패한 것과 적인걸이 여릉왕을 바로잡은 것은 모두 큰 절개로 윗사람에게 갚아서 상이 후세에 미친 것입니다. 지난날 남은 정도전이 신북 대신으로서 태상왕이 세자를 세우자고
의논하던 날을 당하여 대의로 살해서 적서의 분수를 능히 바로잡지 못하고 아첨하여 왕지를 순순히 따라 어린 얼자를 부추겨 세우고 칭송하기를 어지르고 덕이 있다 하여 여우처럼 호리고 권세를 희롱하여 몰래 불귀한 짓을 꾀하였습니다. 태상왕이 병안으로 편치 못하신 때 이르러 감히 적자를 모조리 해치고 고아를 끼고 마음대로 위복을 행하여 찬탈의 음모를 이루고자 하였으니 사직 존망의 기틀이 정이 순식간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천지 종사의 신령과 중해 신민의 여망에 힘입어서 지금 여흥부운 이무, 평양윤, 조영무, 참참문화부사 조온, 완산후, 이천우 등이 2, 3대신과 더불어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않고 대의를 들어 대사를 결단하여 간웅이 복주되고 종사가 다시 편안하여졌습니다. 태성왕도 또한 스스로 뉘우쳐 깨달아 대위를 전하에게 전하여 조선 만세의 근본을 바로잡은 것이니 이는 실로 이무 등의 힘입니다. 그 반란하고 반정한 공은 마땅히 곽광적인 글의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에 새겨 공을 기록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산하로 맹세하여 사유가 영원한 세대에 미치게 하였으니 그 상을 준 것도 또한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태상왕 전하가 까닭없이 이 무등을 죄주려고 하니 온 나라가 놀라고 의심하여 그 실상을 알지 못하여 합니다. 이것이 어찌 침륜의 참소로 이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태상왕이 대공의 지정하고 영명하기가 예전에 없으시니 서의의 연고로 인하여 도리어 조선 사직의 신하를 죄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신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이무 등이 태상왕의 어렵게 창건하신 대업을 간웅의 손에 돌아가지 않게 한 것이 이것이 죄입니까? 몸을 잊고 나라를 위하여 적서의 분수를 바로잡은 것이 이것이 죄입니까? 난을 평정하고 반정하여 사직을 편안하게 하고 전하의 형제로 하여금 오늘이 있게 하고 태상왕의 대업을 만세에 전하게 한 것이 이것이 죄입니까? 지금 조운이 까닭없이 추방을 당하고 조영무도 또한 외방에 있으니 조정에 있는 훈신과 문무백관이 스스로 위태롭게 여기지 않음이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못에 임한 것 같습니다. 공신이 해체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와 같은데 이르면 알지 못하거니와 전하께서는 장차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오로지 순종하는 것만으로 효도를 삼지 마시고 마땅히 지성으로 은미하게 간하여 여러 사람의 의심을 막고 이무, 조영무를 곧 조정에 소환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소서. 만일 혹시라도 태상왕께서 고집하고 고치지 않으시면 청컨대 좌우에 참수한 사람을 논핵하여 이것이 태상왕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밝히시고 또 전하의 상벌이 지극히 공정한 것을 보이소서. 임금이 태상왕의 뜻을 어기기가 어려워졌지 아니하였다. 이날 다시 교장하여 상언하였다. 신등이 교장하여 논하는 바 이무, 조영무, 조은, 이천우는 무인년의 정도전 남은 등이 장차 적자를 해치고 어린 얼자를 끼고 사직을 기울어뜨리기를 꾀하여 그 화변이 불측한 때를 당하여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않고 대의에 따라 계책을 결단하여 간흉을 섬멸하고 적세의 분수를 밝혔습니다. 이에 태상왕께서 뉘우치고 깨달으시어 국통을 전하여 전하에게 돌아오니 조선사직의 억만년 무궁한 대업을 터잡았습니다. 그 공이 심히 큰 것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의논할 만한 죄가 있다는 것을 일찍이 듣지 못하였는데 지금 태상전하가 이무 등을 죄주고자 하심으로 전하께서 효성으로 인하여 명령을 어기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죄도 없이 조은 등을 추방하니 온 나라 신민들이 놀라고 의심하지 않는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교장하여 고소한하기를 청하였으나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유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원의 무리가 무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태상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의부의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자식이 간하지 않을 수 없고 임금이 덕을 잃는 것이 있으면 신하가
간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태상왕께서 너그럽고 어질고 총명하고 예지하시니 반드시 공이 있고 죄가 없는 신하에게 망령되게 견책을 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좌우의 간사한 무리들이 구차하게 참소하여 훈친을 이간하고 간흉한 꾀를 부려 사직에 불리한 일을 도모하려는 것이니, 다시 정도전 남원과 같은 자가 있다면 장래의 환이 심히 두렵습니다. 신등은 감히 청하건대 속히 이무등을 불러 모두 조정에 돌아오게 하여 공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죄가 없는 것을 밝히고, 또 태상왕의 좌우에 간사한 무리 이덕분, 장익 등은 그 직첩을 거두어 무함하고 참수하여 훈친을 모해한 까닭을 국문하여 불귀한 것을 징계하고 길이 난의 권한을 끊으시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 또한 따르지 아니하였다. 곽강은 한나라의 명신 대사마 대장군으로서 맹제와 선제를 20년간 받들었다. 적임글은 당나라의 명신 고종과 무후 때 법을 잘 다스리고 많은 인재를 발탁하였다.